함께하는 주식시장,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이 주식 고민 모두 다 타파해드리고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밤도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늘 함께하실 멘토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함께하는 주포 이현민 멘토님, 지금 바로 오픈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나잉커와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네, 3부 주식공장장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검색보다는 QR코드가 가장 빠른 정답 방법이니까요.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주포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전적인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실 걱정보다는 수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방법을 QR코드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방송이 끝나면 QR코드는 닫힙니다. 그 전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출연해주신 주포 이현민 멘토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오픈톡방 안에서 주포 이현민 멘토님의 종목들이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실 텐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제나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안정적인 매매. 맞아요. 근데 그 안정적인 매매는 안전벨트를 매드린다는 거고 공격적인 매매. 그러니까 수익까지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지부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수익은 공격적이고 이제 손실은 안전벨트 딱 매가지고 바짝 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급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알려주신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아쉽지만 외인의 수급의 주목. 외인 수급 주목이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급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멘토님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외인의 수급을 당분간 주목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 키워드를 뽑아오셨는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항상 시장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들이 저는 조금 더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많이 들어왔죠. 그쵸. 많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제가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항상 선물을 잘 보셔야 돼요. 선물이 장 막판에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로 전환이 됐지만 장 오전과 이제 오후에는 사실 매수 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도 방향성을 외국인의 선물 방향으로 좀 밀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체크하시면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왜 외인 수급 주목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는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회의 결과가 나올 거고 시장에 좀 여파가 미칠 텐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 75bp 인상을 좀 예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의견을 좀 바꿔서 빅스텝으로 조금 낮춰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 줄기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리 멘토님의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크게 시장에 쇼크가 있거나 충격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12월 달에 만약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가 연말까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베어마켓 랠리의 정석은 그 약세장에서 반등이 왔다가
다시 저점을 깨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은 베어마켓 랠리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 다음에 연말까지 만약에 빅스텝이 전망이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저점은 어느 정도 저는 저점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왔을 때는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하시고 좀 더 떨어졌을 때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니 그때 조금 더 좋은 타이밍에 똑똑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의 하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2,300선을 넘어섰거든요. 사실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미국장이 하락하더라도 우리 장이 커플링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연말까지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점을 앞두면서 산타 랠리라고 부르죠. 그쵸. 이 베어마켓 랠리 전에 산타 랠리를 조금 기대해봐도 될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보시려면 파월 의장의 아. 발언을 조금 더 주목하시고 그 네.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조금 더 주목하셔서 보면 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키워드를 또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파월의 입을 주목 이런 거 어때요? 파월의 입 주목. 그쵸. 네. 네, 다음부터는 좀 준비를 또 조금 더 센스 있게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혼내시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나앵커와 함께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당장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12월과 그 이후까지 쭉 훑어주셨는데요. 제나앵커와 함께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현민 멘토님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최대화. 자, 이렇게 공격적인 수익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멘토님이십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다 보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우리가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내일 모레 출연을 하실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사단을 꾸려서 1+1 우리 2배의 수익률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우리 이현민 멘토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는 조금 더 2배 더 큰 수익, 2배 더 안전한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현민 멘토님의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이현민 멘토님께서 공격적인 투자를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그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노란 톡방 주요 수익률이라고 앞서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로 보유 중인 멘토님이십니다. 저희가 대표 종목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제가 유일 로보틱스는 저희가 10월 4일에 매수하면서 7% 넘는 상승이 나타났고요. 10월 11일에 매수했던 FNF 같은 경우는 겨울 의류 수혜주로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종목 10.41% 상승이고요. 10월 19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10% 넘는 상승률, 또 10월 26일 매수했었던 OCI 같은 경우에도 1.48%, 10월 26일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수익률로 현재 지금 보유 중입니다. 사실 이현민 멘토님이 매주 수익률을 가지고 오시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잡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부 승부사 대결 때도 들어봤지만 가장 최근에 매수했었던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부 때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이 남았거든요. 해당 종목 지금 현재 1% 넘는 상승률을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으셨는지 이제 계속해서 흐름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우리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타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제가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상승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아쉽게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빠진 게 뭐가 한국타이어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악재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인 좀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겨울이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겨울이 오다 보면 요즘에는 사계절용 타이어를 많이
찹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용 타이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지금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뭐 주가 상승 여력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체인을 잘 달지 않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이 스노우 타이어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타이어가 더 쉽게 마모되고 자동차 타이어를 그만큼 더 많이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성장률,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제나 앵커가 다음 수익률 종목 한번 뽑아주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궁금했던 종목이 있어요. 이 FNF가 오늘 시장 막판에서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끝에 힘을 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FNF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의류 수혜주로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살짝의 변동이 있었어요. 그 변동폭, 그래도 끝내 힘을 내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 장중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폭이 나타날 때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중에 하락폭이 아무래도 뭐 오늘이 실적 발표 날이었거든요.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실적이 조금 더 예상치가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이 맞았습니다. 좋게 네. 나왔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봉쇄 뭐 이러고 있는데도 MLB를 그렇게 좋아한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군제까지 남았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남지 않았나 싶어요. 호재가 남았죠. 그리고 FNF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FW 상품의 강점을 지닌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MLB뿐이 아니에요. 디스커버리도 있고 뭐 듀베티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매출 추이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캔들로서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도 뚫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쭉 올라가면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 시점 테마에서 가장 정확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빠른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멘토님은 바로 주포 이현민 멘토님이십니다. 함께하는 연구원 멘토님이 늘 톡방에서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수익률 2배 끌어올릴 수 있는 노란 톡방 방송 중에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고요.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문은 닫습니다. 해당 QR코드는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서 이 시장의 급등,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함께 이 첫 번째 이슈 보고 싶은데요. 제나 앵커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이슈, 오늘도 어마어마한 종목들과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오늘 가장 뜨겁게 올라왔던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수원 이슈네요. 한수원이 폴란드와 민간주도 원전 개발 계획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유정 아나운서도 오프닝 때 원전 관련주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돋보였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만큼 오늘 시장 주도했던 섹터가 원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네. 제일 강하고 그쵸. 수급도 많이 들어왔던 섹터는 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폴란드와 민간 주도 원전 개발 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급등했어요. 뭐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고 강하게 힘있게 올라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아주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제가 또 어떤 수급을 종목인가요? 일단은 그래도 제일 강하게 올라졌던 또 한전기술은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겠죠. 맞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폴란드 장관이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100%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만큼 더욱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한전기술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보여주시죠. 네, 한전기술이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설계와
원전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별 네. 3개 정도는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 오늘 보시면은 한전기술 보시면 1,85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한가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되게 저 종목 상한가 갔네 하면서 굉장히 좀 구미가 당기잖아요. 네. 구미가 당기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정말 이 종목이 너무 세면은 또 많이 갈 수는 있는데 네.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발동하기 마련이에요. 음. 그래서 다음날 갭이 상승을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진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지금 하방에서 많이 나왔을 때 네. 기준으로 잡고 이제 타이밍을 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그래도 지금 자리 자체는 한 5만 원 선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영역대이긴 해요. 근데 원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떨 때 제일 가장 잘 가죠? 원전이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네. 가장 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일단은 다양한 조건으로 있을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하고, 그리고 이슈도 많이 나와서 뉴스도 함께 나오고, 그리고 또 보자면 이평선도 모아지면서 네. 쭉 올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던가, 뭐 쌍바닥을 찍는 것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또? 그쵸. 지금 유정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다 네. 맞습니다. 음. 다 맞는데 제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네. 주가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제일 많이 움직여요. 기대감이 네. 있을 때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근데 오늘 뭐 이미 체결이 됐죠? 어저께? 체결이 됐으니까 단기적인 이벤트는 조금 끝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네. 급하게 지금 뭐 따라가서 이제 뭐 추매를 하는 그러니까 따라가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래서 이 한전 기술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보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한전 기술을 제가 볼 때는 멘토님의 말을 좀 추측해보자면 내일은 한전 기술을 좀 보지 말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이라도 볼 만한 게 우리가 있을까요? 한전기술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함께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빌리티는 또 원전 관련주의 어느 정도 대장급 종목이죠. 네, 얘도 그래서?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렇죠. 얘도 네. 지금 19%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제 8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8조 정도 되는 회사가 19%를 하루에 상승한 거는 정말 이 등치가 작았다면 그냥 뭐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굉장히 네. 상승이 지금 잘 됐고 여기서 지금 오늘은 7,7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 종목이 엄청 세게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차트를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8월 31일 날 네. 1조가 들어왔거든요. 1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이날 뭐 많이 그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1조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제가 이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진짜 별 3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1조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대금 이탈이 별로 없었죠. 미비했죠. 네. 그러네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슈팅이 오늘 한번 나왔어요. 뭐 이 이슈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날은 이슈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1조가 들어왔으면 이거 그냥 깨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지금 이 8월 31일 기준에 여기까지 한 19,000원 선인데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로 좀 지금 주가도 조금 우리에게는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 좀 시초가에 대응하는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지금 네. 그 19,000원 아까 선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캔들로 잡은 그 캔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초가에 그냥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 일단 상승세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는 끝났어요. 단기적인 이벤트는 끝났는데 그래도 뭔가 매매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내일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응은 실시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는 힘들고 네. 뭐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오늘 상승했다고 여러분 내일 상승할 겁니다. 시초가 대응하세요라고 책임감 없이 말해드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밤 미국 이슈, 미장 마감 상황과 정확한 시장의 이슈와 수급 모든 것들을 조합하고 분석해서 장 아침부터 철저하게 대응해드리기 때문에요. 이 원전 관련주 두 가지 오늘 주요하게 상승한 두 종목 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장에서도 정확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주포 이현민 멘토님 방송에서 언급했다 하면 높은 상승률 끊임없이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포 멘토님께서 두 번째 시장을 주름 잡는 이슈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제나 앵커와 함께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 이슈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옥석거리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옥석거리기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 옥석거리기 어떤 종목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옥석을 좀 가리셔야죠. 네. 옥석을 안 가리시면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옴시티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내 포트에 넣었는데 정작 내 종목은 전혀 상승하지 않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같은 네옴시티 테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뭐 현대건설부터 한미글로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화 엔지니어링은 1%가 채 되지 않는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한미글로벌, 현대건설은 7%가 넘는 그러한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 그렇다면 우리가 멘토님 말고는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대한전선도 14%가 넘는 등락률을 보였는데요. 옥석을 좀 가려주세요. 그러면은 네. 대한전선은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뭐 차트를 보시면 네. 사실 뭐 옆으로 좀 지지부진하죠. 네. 지지부진한데 여기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보시면 거래대금이 좀 들어온 가격대 좀 들어왔을 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셔도 570억 정도, 3,600억 정도 들어왔네요. 5월 달에. 네. 5월 달에 이게 아마 이슈가 있었을 때 거예요. 왜냐면 이슈가 없었을 때 5천억 정도가 쉽게 3천억 정도가 쉽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빠져주다가 지금은 하락을 좀 더 많이 한 상태이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지금 지지 라인이 한 1,400원 정도로 보셔도 돼요. 이 정도 선에서 그래도 조금 맞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14% 정도 상승은 했지만 네. 거래대금 1,900억 들어오고 뭐 괜찮은데요, 사실? 그러면 네. 대한전선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근데 이거 시초가는 안 돼요. 안 왜냐하면은 돼요? 네. 지금 오늘 보시면 지금 121선을 약간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제가 맨날 두더지라고 네. 합니다. 두더지를 맞는, 올라오면 맞고 하는 그런 지금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완전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는 조금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옴시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는 빈살만이 이제 방한을 하기로 했던 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무산되면서 이렇게 빠졌었는데 다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해서 네. 국내 업체들을 홍보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대한전선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네옴시티 하면 조금 더 이제 네임드가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멘토님이 준비한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도 준비하셨죠, 오늘? 일단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종목부터 좀 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유신부터 볼게요. 유신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유신은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엮여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호재가 겹쳤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고가 부근이라고 제가 매매를 안 하거나 저는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정도 선을 전고점을 아주 오늘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줬죠. 네. 근데 저가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하려면 영역대가 여기서 거래 대금이 이 밑에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 대금들보다 오늘이 거래 대금이 더 터지면서 올라가줬어야 돼요. 왜냐면 이 메이저 수급이 평단가가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 선 지금 요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정도 선으로 볼 수 있는데 35,000원 뭐 이 정도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른 게 57,000원이에요. 네. 이 정도면 주가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차트 흐름을 보고 매수할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쉽지 않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은 쉽게 들어가시는 것보단 조금 더 빠져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다.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기준 캔들 잡고 거기서 조정이 어느 정도 왔는데 거래대감 이탈이 없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게 제가 항상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더 빨리 반응이 오고 그 대신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조금 더 하는 게 리스크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유신 좋아요 여러분들 이러고 땡 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책임감 네. 없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확실히 뭐 안전벨트랑 이런 것들을 매드리지 못할 거면 지금 당장 매수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내일은 탈락인가요? 네, 여러분 그렇게 종목 아쉬워요. 쉽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종목 저 종목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매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네. 종목 상담하셨던 시청자분들도 너무 고점에서 그 매수를 하시니까 사실 그걸 견디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네. 주가가 좀만 빠져도 그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좀 버리고 이슈가 된 것 중에서도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손익비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아쉽다라고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이제 좀 얘기해 주세요, 멘토님. 네. 없어요? 히림을 한번 지금 볼게요. 히림이요? 차트를. 히림 보겠습니다. 히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아무래도 히림은 뭐 오늘 8%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네. 히림을 보시면 크게는 뭐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히림이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다가 지금 이동평균선이 전부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수렴이 나왔을 땐 그 다음엔 뭐가 나오죠? 수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디 위로든 아래든 이제 바로 슈팅이 나오겠죠. 그쵸. 네. 수렴이 잘하시네요. 네. 수렴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한쪽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그 발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히림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네옴시티 그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뭐 많이 이제 알려졌죠. 네. 그러면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곳과 업무 협약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이제 히림이 아무래도 뭐 건설 건축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수주를 조금 따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계속 오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이 살아 있을 때가 주가가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히림까지 관심 종목으로 체크는 해놓자. 네. 하지만 정확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유신과 히림까지도 봤는데 가장 중요한 한미 글로벌을 아직 안 봤어요. 네. 함께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한미 글로벌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제가 네. 좋아하는 제가 뭐 보유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이 많이 났죠. 한미글로벌에 제가 뭐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사실 이 종목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 하면 한미글로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제일 가팔랐죠. 네, 거의 이제 원래 우리가 10배거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거의 4배 가까이 최근에 짧은 기간 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지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토님? 한미글로벌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한미글로벌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더 터지면 네. 윗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그 메이저 수급들이 밑에 있으면 지금도 뭐 그 윗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진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보시면 뭐 2천억 뭐 오늘도 3천억 이렇게 터졌는데 그래도 밑구간에서 터졌던 이제 많이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이 주식을 산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건데 아무래도 밑구간에서 샀으면은 상승폭이 이제 커질 때마다 이제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쵸. 이러다 보면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차트는 그 심리가 어느 정도 묻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심리가 좀 보이는데 오늘도 보시면 사실 신고가 영역이고 그런데 사실 저항받을 뭐 저항대나 매물대가 사실 없잖아요. 신고가 네. 영역에. 근데 오늘 상승을 꽤 많이 해주다가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고 이제 저항을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 부분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차익 실현 욕구예요, 사실. 왜냐면은 뭐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 계좌에 빨간불이 막 뭐 몇십 프로가 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약간 수익 실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더 보고 싶어도 반절은 내가 하고 하자. 네. 뭐 이런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하방 압력이 좀 더 세질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빠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월 7일 정도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이 정도 라인으로는 조금 더 빠졌을 때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으니 그때를 좀 더 노려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이 개인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시장이 언제 다시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 계좌에 빨간불만 들어오면 계속해서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위에 저항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우리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그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나앵커와 함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종목이라도 다른 사람과 수익률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주포 이현민 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가능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방송이 끝나면 QR코드는 닫히게 됩니다. 닫힌 후에는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민 멘토님께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이슈죠. 세 번째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제나앵커와 함께 어떤 이슈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이슈 바로 LG화학의 호실적이었습니다. 이 호실적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확실히 오늘장 원전주와 2차 전지 관련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들의 흐름, 오늘 정말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LG화학 역시 11.02%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6.63%, 삼성 SDI가 3.12%, SK이노베이션 5.49%로 4대장이 이렇게 크게 올라와 줬습니다. 2차 전지의 소부장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갛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강세를 보였던 그 주도 섹터인 만큼 우리 내일장의 공략 방법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LG화학이 3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33.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20.9%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양극재 증설 계획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가. 네네. 우리가 이야기 듣기 전에 종목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나열 한번 해볼게요. 2차 전지가 뭐 네. 너무 많죠. 뭐 LNF도 있고 에코프로비움도 있고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폐배터리 관련된 네. 뭐 성일하이텍, 근데 제가 갖고 온 세비캠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뭐 음극재 하는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회사들도 있고 양극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까 갑자기 이거 말씀드리니까 아까 그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이미 그 목표가 도달해서 저번 주에 그거 그 잘못돼 있었거든요. 네. 이미 20만 5천 원에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아, 그건 수익 네. 실현이 완료됐어요. 10% 초반대에 수익이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갑자기 어필을 해서 죄송하고요. 네. 네. 아무튼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업체인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 이슈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이죠. 네. 사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한 6위인가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상승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LG화학으로 시작한 2차 전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지 우리 멘토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LG 화학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2차 전지들이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업계가 뭐 지금 요즘에 이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를 봤을 때 2차 전지는 뭐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고 전기차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2차 전지 없이는 사실 전기차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1차 전지랑 2차 전지랑 다른 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지는 어쨌든 뭐 다시 충전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산업이 늘어날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장급인 뭐 LG 화학 그 이제 자회사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이제 그 두 회사가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네. 그 밑에 이제 딸려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들도 이제 매출이 이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아무래도 뭐 LG 화학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네. 어쨌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지금 뭐 주가가 69만 원인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잘 공략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똑똑하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지금은 조금 관망의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네. 좋은데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주식을 뭐 많이 하시긴 하지만 주식에 대한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주식 공부나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매수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 스탠스를 말고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네. 내가 시드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빨리빨리 늘리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그쵸. 재밌는. 왜냐면은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다 보면은 그렇게 재밌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스탠스가 다르지 않나. 성향적으로 그냥 안전하고 그냥 묵직하게 쭉 그쵸. 가고 싶다 하시면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인데요. 난 좀 더 재밌고 좀 더 다이나믹하게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 근데 그래도 네.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시청자분들이 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좋게 보거든요. 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계속 상승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7월 4일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네. 계속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이 종목이 아무래도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비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 있진 않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인과 기관 이게 수급이 좋았던 걸로 알거든요, 잠시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네. 좋아요. 근데 뭐 일별로 따지면 뭔가 임팩트 있게 하루 딱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네, 좋다. 나쁘지 않게 보고요.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전고점 그쵸.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올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먹고 나올 폭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재미있는 주가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 게 그 상장 이래로 홀수 달마다 이 저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피레침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관망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슈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PNT 한번 봐볼게요. PNT 보겠습니다. 네. PNT도 사실 뭐 엉덩이가 뭐 이렇게 가볍고 아.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엉덩이가 네. 가볍진 않은데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날아오를 수 있다. 뭐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네, 그러니까 가볍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좀 시도는 해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PNT가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좋다. 최근 기관 수급 좋고 연기금도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비교하자면 굉장히 그래도 그 종목에 비해서 가볍고, 근데 PNT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터리 장비 제작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탄소 중립 이제 기조에 따른 전기차 공급 확대의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 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으로 나온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뭐 체크를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박스권 지금 보이는 상단이랑 하단이 어느 정도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 박스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두 번 만약에 이 분할로 매수를 하실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입니다. 여러분 그 뭐 추가 매수도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 때나 해버리면 사실 그냥 비중만 높아지고 네. 그 뭐냐 효능이라 해야 되나? 그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약간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매수를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만약에 지지해주는 모습이 없다. 그럼 네. 자를 때는 확실히 자르셔야 됩니다. 더 빠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종목 말고도 조금 더 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방송 시간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포님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5분 뒤에 방송 끝난 뒤에 들어오고 싶다고 아무리 노크하셔도 더 이상 방의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까지만 곧 발표될 이 히든 종목 그리고 지금도 공개돼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까지만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앞에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개만 더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네. 제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거 지금 아닌데요. 계속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했잖아요. 좀 보수적이세요. 제가 원래 보수적인 성향은 아닌데 네. 이보수. 무보수요? 네.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저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된 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에 한해서는 내일 시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그래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데요? 히든 종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종목을 아끼세요? 이거 히든 종목인데요? 이거요? 네. 아, 벌써요? 누구 맘대로요? 히든 종목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시초가. 나는 뭐 바로 매수하실 이런 거 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 멘토님이 벌써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쫙 길을 깔아놨으니까 히든 종목 가야겠죠. 그럼 가기 전에 제나앵커와 함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슈에서부터 오늘 계속 뜨겁게 올라왔던 원전주, 2차 전지 관련주, 여기에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테마 속에 핵심적인 종목들만 잘 짚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방송 중에서 전략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터, 원하는 테마의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서 타점까지 정확하게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의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번 이어서 들어올게요. 내일 바로 시초가 대응을 할 거고요. 바로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초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와야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요즘 아주 핫하고 핫한 네. 2차 전지. 아, 관련주예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진짜 요즘 핫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관련 이슈도 LG화학 관련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LG화학 그 무거운 종목도 상승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아래 더 가벼운 종목들이 내일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세요.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이 종목이 어쨌든 아까 무거운 종목도 11%가 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 시가총액을 그냥 말씀드리면 한 총이 4,700억 정도 됩니다. 4,700억. 네, 적당해요. 그렇죠. 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네. 정말 종목을 잘 찾아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종목도 QR코드 속에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힌트요? 네. 좀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게 볼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체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공정을 지금 턴키로 지금 이제 전공직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업인데 글로벌 메이저 탑 티어 배터리 기업인 아까 나왔죠.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삼성 SDI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우와, 네. 정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3대장에 다 납품하고 있다면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궁금하죠. 정말 2차 전지 대장주 종목들에 모두 다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헤드 종목 궁금하신 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1분 남짓 남았어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야지 내일 시초가 대응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마지막으로 글자 수 몇 글자인지 들어볼게요. 글자 수 근데 맨날 글자 수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네. 글자 수 말씀해드리면 뭐가 티가 나나요? 그래도 그럼 뭘 주실 거예요? 힌트를. 글자 수 앞에 말고. 약자 두 개를 네. 글자 수는 없이 네. 앞에 약자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강력한 힌트를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들어와셔서 뭐 확인해 주시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 네. 파격적인 힌트를 지금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약자 두 글자를 알려주는 건요. 엄청난 힌트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제발 매수하면 좋을 만큼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꼭 QR코드 통해 들어와 주시고요. 한 30초 남았습니다. 들어오시고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스탠스 바꿨죠. 오늘은 네. 드리겠습니다. 히읗 니은. 진짜 다 들었어. 우리 다 들었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이미 힌트 다 들었고요. 지금 한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주포 멘토님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한 히든 종목들 다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지 않으면요. 일주일 뒤에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상승률 장이 상승할 때 여러분도 이 상승하는 이 탄력에 함께 올라타야겠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포 이현민 멘토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 주식공장장 3부는요, 여기서 막을 내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면서 코인 방송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